어제 포천 빌라 살인사건, 일명 고무통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. 용의자는 고무통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남자의 아내로 현재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. 전문가와 연결해서 그 의혹들을 자세히 짚어보죠. 전 평택경찰서장 출신 변호사십니다. 박상윤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먼저 용의자 현재 정신 상태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. 진술이 오락가락해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지금 용의자가 처음에는 고무통 아래 시신은 자신의 남편이고 위쪽 시신은 외국인 남성이라고 했는데 지문 감식 결과 위쪽 시신이 내연 관계였던 49살 이모 씨라고 밝혀졌고 또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고 맨 처음엔 얘기했는데 또 자연사했다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진술의 일관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맞다고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경찰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진술이 지금 그 앵커님 말씀했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예. 예,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였는지 예, 왜 죽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. 얘기가 그러니까요.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 육하원칙부터 이게 안 맞으면 정신 상태 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근데 지금 수사팀 관계자 얘기는 예. 그 정신 상태가 좀 뭐 정신 질환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수사 초기니까 네. 예, 수사 초기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. 만약에 네네. 그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 경우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과 협의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감정 유치 신청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신 감정 진단을 받게 됩니다. 예. 예, 근데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그 진단 요구를 용의자가 하지 피의자가 않았군요. 예. 정신 감정을 받을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할 때는 수사를 어떻게 하나요? 예, 지금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예.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네. 지금 아직 그 현장 국과수의 어떤 감정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. 예. 예,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했다시피 그 남편, 예, 본 남편 외에 예. 지금 시신이 발견된 게 그 처음에 뭐 외국인이라고 하다가 지금 뭐 내국인으로 지금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남자의 신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국과수에서 이제 DNA 감정이나 지문 감정 결과가 나오면은 예, 신원이 특정이 되면은 네. 이에 대해서 다시 추궁하면은 이 여자가 또 다시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국과수 감정 결과와 좀 병행해서 진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. 예, 우리가 용의자를 추궁을 할 때 예. 물증을 갖고서 이게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. 예. 지금은 그렇군요. 다소 그 용의자가 조금은 지금 앵커님 말씀했다시피 네. 좀 뭘 숨기고 있다거나 또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. 이를테면 여자의 힘으로 그 시신까지 가기가 힘들다. 이를테면 뭐 스카프로 목을 조르고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그렇죠. 이제 본인은 그렇게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. 남자 2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. 그리고 그 죽인 시신을 갖다가 고무다라통에 혼자서 들고 가긴 참 어렵거든요. 그 고무통 높이가 80cm더라고요. 이게 여자의 힘으로 그 시신을 들어서 옮기는 게 만만치 않는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힘이 세다면서 나는 혼자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. 이 진술은 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경찰은 이 여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. 탐문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현장에 지문 감식도 해가지고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. 그 제3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함께 검거된 스리랑카인일 텐데요. 그 공범 가능성이 대두된 혐의가 있는 분이죠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여자하고 같이 응의동행해서 일단은 조사를 해봤는데, 일단 조사하고 나서 이 스리랑카인이 뭐 부인하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이 사람의 진술을 다 믿은 게 아니라, 다시 한번
이 부인하는 진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.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 결과와 그렇죠. 함께 같이 돌려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예? 이 여자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 사실이 아닐 경우에 더더욱 그 용의자로서의 그 의심은 짙어질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요, 이게 사실 이 사건이 관심을 모으는 거는 너무 특이한 부분이 많아서일 것 같습니다. 이를테면 시신을 왜 하필이면 고무통 안에 두구를 몰아넣었는지, 이게 또 사실상 오랜 시간 방치해 둔 거잖아요. 그것도 그렇습니다. 어린 아들이 집에 있는 집에. 그래서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의도성이 강해 보이고, 그래서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? 이렇게 고무통 안에 시신 넣어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. 이병헌 사건 못지않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, 더구나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8살 애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예, 이 8살 애가 과연 자기 엄마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을 했는지,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신을 옮기는 거를 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, 이런 것도 애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. 근데 또 하나는 말씀하십시오. 예,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본남편하고 이 용의자하고 별거 중이었다고 하거든요. 네. 네, 큰 아들이 지금 있었는데 큰 아들 진술이. 그런데 별거 중인데 왜 본남편이 이 집까지 왔을까? 예,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, 또 이 여자 얘기는 뭐냐면 본남편이 죽어 있었다고 하거든요. 자연사했다라고 진술했죠.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신이 냄새가 나가지고 고무다라통으로 옮겼다고 하거든요. 말이 이상하죠. 그렇죠. 누가 볼 때도 이게 왜 본남편이 그 별거 중인데도 불구하고 포천까지 와가지고 그 집안에서 죽어 있었느냐. 그죠. 예, 이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. 네. 예, 그걸 그리고 예. 그 내연남이라고 하는데 내연남인지 아닌지,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, 제3의 지금 죽어서 그 실혼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. 예, 이 부분도 왜 죽였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중 지금 쭉 말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이도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. 그 아이가 살인 현장을 목격했는지 여부 등. 그런데 그렇죠. 아이가 지금 듣기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들었거든요. 이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가 되나요? 근데 지금 지적 장애가 있다 없다 이 부분도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그 지적 장애라는 게 그냥 육안으로 판단한 거지, 말로 시켜가지고 판단한 거지, 정말로 이 애가 지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수사 초기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. 네. 예. 이 수사 초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렇군요. 지적 장애가 있다 없다 이 여부도 의사가 판단해야지. 그냥 단지 물어보고 지적 장애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8살 아이도 분명히 자기가 목격하고 들은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러면 지금, 네, 말씀하시죠.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사의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비닐봉지나 랩, 스카프를 그 자리에 두고 온 것부터 시작해서 시신의 발견 상태까지 밝혀져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전 평택경찰서장 출신 변호사 박상용 변호사 얘기 나눴습니다.